오늘은 이 커님에 대한 질문을 아니고 일단은 이 라이브 6월 3일 오늘 라이브가 끝나고 저번 라이브죠. 하루 종일 생각해봤대요. 내 안에 바꿀 수 없는 게 뭘까? 저번 라이브를 듣고 본인의 중심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해봤대요.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봤는데 운이 좋게 찾았다고. 뭐냐면은 세상으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받는 것, 그리고 스스로의 존재의 이유를 세우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 얘기를 해주세요, 저한테.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드릴 거는, 한 가지 놓치신 부분이 뭐냐면은 중심에는 항상 유동성이 큰 거를 두시면은 좀 위험함. 세상으로부터의 관심, 애정 이런 거는 변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이거는 주로 두기에는 좀 쉽지가 않다. 세상으로부터의 관심과 이 애정은 항상 바뀌어요. 다른 사람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중심에 두면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여자. 그러니까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파 위도우라고 하죠. 제뉴인 디자이어가 아니면은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것은 그 관계의 리더를 얘기하는 거죠. 돈도 주인이 바뀔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의 애정과 관심도 중심으로 두기에는 또 바뀌어요. 유동성이 많은 것은 중심으로 두면은 사람이 자꾸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을 중심에 두는 사람은 계속 그 본질이 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분들 보시면은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많은 애정과 관심을 받는데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유동성이 그렇게 타인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을 본인의 중심에다가 두면은 조금 인생이 조금 척박해질 확률이 좀 있습니다. 가져도 뭘. 그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그래서 근데 뭐 삶의 이유를 찾는다, 본인의 존재의 이유를 찾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는 스스로의 존재의 이유를 만든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태어났을 때 제 태어나는 이 배경에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제 인생의 스토리를 제가 만들어간 거죠. 의미를 부여하는 식으로 삶을 살아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으로부터의 관심, 애정 같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좀 위험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약간 독고다이로 맘 편하게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타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을 중심에 두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다만 돈이나 세상의 어떤 애정, 관심 그냥 즐겨라. 여러분 주면 즐기면 되는 거잖아요. 중심까지 놓을 필요는 없다. 전 돈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돈을 중심으로까지 놓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근데 굉장히 이 돈을 굉장히 아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의자를 산다 이럴 때에도 프라이스 매치 꼭 해서 본래 가격보다 거의 반에 가까운 가격으로 깎아서 사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깎아서 사면은 이 의자에게 의미가 부여가 돼요. 더 애정이 생기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지금 새 체어예요. 저 이거 샀는데 게이밍 체어죠. 제 집에 체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게이밍 체어인데 게임하려고 산 건 아니고 이거를 앉아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원가가 $300예요.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또 싼 돈도 아니죠. 30만 원 좀 넘는 돈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 체어를 170불에 샀어요. 프라이스 매치하고 쿠폰 막 하고 막 제가 막 돌아다녀가지고, 그리고 물건 살 때에도 이제 옆에 뭐 몇 가지 이렇게 스토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 박스 상태도 확인을 합니다. 박스 상태를 가서 이 박스를 막 던지는 애들도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박스가 막 물건 옮길 때 엄청 막 차면서 옮기는데, 그래서 딜리버리 서비스도 뭔지 확인을 하고 박스를 확인을 합니다. 박스에 흠이 없고 잘 이렇게 보존된 대로 가져온 거. 이렇게 해서 저의 정성도 좀 넣어서 그렇게 물건을 골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잘 조립을 해서 딱 쓰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저는 물건 살 때 그런 식으로 사는 걸 좋아해요.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는 요는 뭐냐면은, 저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아끼면서도 스토리를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근데 이 돈을 혹은 여자를 혹은 세상의 애정과 관심같이 타인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부분을 나의 어떤 마음의 중심에다 놓으면은 좀 인간의 색깔이 좀 바뀔 확률이 높다. 가정환경 들어갑니다. 이 님이 이제 어릴 때 아버지는 직장 때문에 타지방에 많이 계셨고 어머니도 맞벌이 하시고, 그래서 혼자 계신 시간이 많았대요. 어릴 때 학교 마치면은 그냥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본인의 이제 다른 형제들보다 좀 사랑을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위에 형제들보다. 위에 형제들 키울 때는 여유도 더 있고 또 이 어머니가 부모님이 더 젊으셔서
관심을 더 많이 줬는데 이 원자님에게는 그렇게 많이 못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고 괜찮다고 얘기를 했대요. 부모님한테. 잘하셨네요. 부모님한테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사실 속으로는 괜찮지 않았대요. 어른들의 사정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서 사실은 속이 괜찮지 않았대요. 애정에 대한 갈증이 생겼고 또 이제 위에 공부를 되게 잘하는 형제 자매가 있어서 또 자원 같은 게 또 그렇게 많이 몰렸다라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누나가 계시는데 누님한테 많이 몰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울분이 있으셨다. 이제 어머니 아버님께서 약간 남녀에 대해서 차이를 많이 인지를 안 하시고 그냥 남녀 약간 동등하게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본다라는 게 인권의 동등이 아니고 좀 남녀의 어떤 타고난 본성에 대한 다름보다는 그냥 자식들로 보신 거죠. 그러던 중에 10대 좀 들어갈 쯤에 어머니께서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저 공감을 어느 정도 좀 얻으셨구나.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계획에 없던 아이라서 이제 갖지 않는 생각을 한 번은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또 경제적으로 갑자기 힘들어지셔가지고 원자님을 낳으실 때 갖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런데 그 사실을 부모님에게 들켰고 그래서 가족들이 알게 돼서 가족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 부모님을 도와주면서 낳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좋은 가족을 두셨네요. 가족들이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신 거네요. 낳을 수 있게. 사랑이 있네요 여기에. 그쵸? 굉장히 이 남들이 갖기 쉽지 않은 굉장히 영화 같은 출생을 가지셨다. 그쵸? 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는 굉장히 영화 같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사랑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갖기 어려운 어떤 남자로서의 약간 낭만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쵸?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다 나누진 않겠지만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후회와 이런 거 했는데 중간에 저는 그거를 약간 낭만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20대 때 동생들을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저를 따르는 동생들이 많았어요. 걔네들 막 이제 이모님이 하시는 막 그런 유흥주점에도 가끔 이렇게 데려와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따르는 동생 중에 하나가 저를 되게 좋아하는 애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형처럼 되고 싶다. 나는 형처럼 막 그렇게 뭔가 좀 알기 쉽지 않은 남자가 되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원래 말을 했던 동생이 왜 내가 안 돼? 내가 따르면 되는 거지. 딱 그랬더니 그 동생이 너는 인생이 너무 아무 스토리가 없어서 안 돼. 형처럼 좀 뭔가 있어야지. 여러분 재밌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저는 제가 태어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생 스토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이제 어느 정도는 나눴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제가 그 부분을 인생 스토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재밌었죠. 그런 부분을 막 낭만이라고 생각을 했고 따라주던 그 동생들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그때 이제 뭐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이렇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는 차를 모는 애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이제 저는 제가 돈을 벌어서 차를 샀어요. 차를 몰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쓱 하면서 뒤에 뭐 여자애들도 태우고 그죠? 남자애들도 태우고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운전하면서 가는 걸 애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말없이 계속 운전하는 거. 막 이런데 강변북로 이런 데도 쭉 타고 막 일산까지 쭉 달리고 파주 쭉 달리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빨리 달린 게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밤에 운전하는 걸 좋아했어요. 저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밤에 이렇게 운전해서 촥 그죠? 한강 쭉 보면서 밤에 운전하는 거 좋아했어요. 옛날에 만났던 여자친구들도 그때 제 옆에 타고 가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좋은 차는 아니었어요. 그때 그냥 제가 뭐 대학생이 돈을 벌어서 탈 수 있는 차를 사서 차를 타고 막 운전을 했는데 그럴 때 이제 저는 이제 혼자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제가 어릴 때 태어났던 생각들도 많이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차 타고 쭉 혼자 제가 그 전에 또 그 이모 거기서 쌤이 말고 다른 애가 또 저한테 빠져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운전하고 했었는데 제가 하루는 걔를 데리고 쑥 해가지고 걔가 이제 일이 끝났어요. 새벽에 저는 이제 걔를 딱 데리고서 한강에 이렇게 가가지고 차 세워놓고서 밖에 이렇게 쑥 보면서 옛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옛날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아직 제가 확실하게 인생 방향을 못 잡았으니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강 보고 있으면은 그 모습 보는 게 그렇게 좋았대요. 걔는
그러다가 노래 한 번씩 해주고. 저는 이제 꼭 여자애들 아니더라도 혼자서도 또 차를 몰고 가서 한강에서 그냥 잠도 자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한강에 가서 밖에 이렇게 보면서 강 너머로 이렇게 보면서 쫙 보고 있다가 차 안에서 잠도 자고 그랬었어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베이커님도 이 부분을 당시에는 되게 힘드셨지만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낭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애정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게 된 것 같다. 뭐 남자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전하죠. 우리 남자끼리는 애정 결핍 없는 걸로. 낭만은 있을지언정 애정 결핍은 없는 걸로. 본 채널이 여러분 사회지능을 이제 어떻게 뭐 사회지능, father figure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나눠드리지만 또 본 채널 하면 낭만 아니겠습니까? 그쵸? 남자의 낭만이죠. 저는 남자의 낭만이 남자로서 살아있던 시기를 다 지냈고 그 시기에 친구들이랑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냈고 그거를 고스란히 다 갖고 있는 세대의 한 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남자 인생에 애정 결핍은 없다. 낭만이 있을 뿐. 그렇게 생각하면 애정 결핍이 싹 사라집니다. 막 강변북로 가는 것도 좋아했고 옛날에 또 막 동생들하고 같이 태우고서 막 쭉 가면서 여러분 서쪽으로 쭉 달리다 보면은 안산 나오고 그죠? 그쪽으로 쭉 달리는 거 길도 여러분 많이 가는 길입니다. 친구들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오토바이를 좋아한다 이러면은 쭉 서쪽으로 돌면서 안산 쪽으로 돌아가지고 안산 쪽에 가면은 거기 또 밤거리에 굉장히 또 뭐가 많아요. 상록이었나? 저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옛날에 거기 막 안산에 무슨 역이 있어요. 이름을 까먹었어. 거기 모텔 막 모여있고 모텔을 갔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 또 막 뭐가 많습니다. 상록이었나? 하여튼간 거기 뭐가 있어요. 안산 단원구 쪽 거기 좀 위험하죠. 쭉 이제 타고서 서쪽으로 가가지고 안산 쪽으로 갔다가 좀 더 서쪽으로 밑으로 막 내려갈 수도 있어요. 쭉 내려가가지고 상록수역이구나. 정주현이 맞다. 상록수인가봐. 거기 나이트 하나 있지 않나요 근처에? 그쵸. 그 나이트 이름도 까먹었어. 무슨 나이트였지? 여튼 그래서 베이커님은 본인의 그 인생을 낭만으로 승화시키면 어떠실까? 다시 한번 본 채널의 매뉴얼 수칙입니다. 남자의 길에서 애정 결핍은 없다. 낭만이 있을 뿐. 그렇게 가죠. 저는 근데 서울 사람입니다. 근데 만난 애들이 여러 군데예요. 북한 출신 빼고 다 만나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애정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게 되셨다. 그래서 초, 중, 고등학생 때에는 관심을 끌고자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나 그러니까 약간 관심을 끌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네. 그쵸?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사이가 멀어질 때도 있었고 그래서 혼자 계시는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 타인의 제가 볼 때는 무슨 뭐 히키코모리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애정 이런 부분에 관심 이런 부분에 관심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런 인식도 없으셨대요. 좀 감정적이셨대요. 이제 많이 약간 어릴 때니까 어쩔 수 없죠. 어릴 때는 낭만을 갖긴 좀 힘들어요. 어릴 때는 좀 애정이 좀 많이 결핍이 돼 있으면 힘들어요. 공부를 잘하면 관심과 애정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안에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본인의 인생의 이유를 찾고 어떤 세상의 애정과 관심 이런 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까지 했던 모든 행동과 말들이 설명이 된다. 자기가 그것을 본인의 인생의 중심에 뒀던 거. 그러면서 이것이 제 안에 바꿀 수 없는 무엇이다. 그런데 다시 한번 애정,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의 애정과 관심으로 아까 중심을 두셨잖아요. 제가 그걸 바꿔드릴게요. G커님의 중심은 일단 이게 진짜 중심일진 모르겠는데 G커님의 중심은 일단 지금으로서는 낭만으로 가시면 되겠네. 그쵸? 낭만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애정과 관심을 받겠다로 하지 마시고 낭만을 가지시죠. 본인의 인생을 좀 사랑하시고 스스로를 좀 사랑하시는 방법. 제가 그 영상 추천드릴게요. 현대사회에서 잊혀진 자신을 사랑하는 법. 그거를 한 번 더 보시고 좀 낭만 같은 부분을 본인의 어떤 일단 현재로서는 중심에 두시면 어떠실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거님 나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마시고 20대인가요? 20대일 것 같은데 이 낭만을 좀 가지시면 어떠나. 이게 여러분 이게 뭐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스스로를 봤을 때 멋있어 보이는 거 하시면 돼요. 남이 볼 때 멋있는 거 말고 내가 나를 봤을 때 좀 멋있어 보이는 거 하시면 된다고요.
내 신념에 맞게. 그렇죠. 폴송님, 남자의 신념이라는 영상도 좋죠. 그래서 애정 결핍하지 마시고, 그쵸? 애정을 하지 마시고 낭만으로 가자. 이제 해결이 됐죠. G메이커님의 이 제가 왜 이걸 또 나눴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선 제가 뒤로 또 넘어갈게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서, 그러니까 나중에 또 말씀을 주시는 게 이제 변화할 일만 남았다. 그렇게 중심을 잡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러한 시발점이 되어주신 언남님께 정말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돈 벌기 시작하면 꼭 후원자 등급으로 멤버십을 업그레이드 해주시겠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답장을 안 드리고 잘 하시겠네. 다만 제가 이 애정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낭만으로 바꾸시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뒤에 약간 또 남겨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건 해결이 된 거니까 뭐 다른 얘기인데, 실은 그리고 나서 저한테 약간 이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뭐냐면은, 제 안에 변하지 않는 무언가 찾으려고 광기를 알아보고자 인생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 가고 싶은데 인생 문제가 없는 게 문제다. 이것도 G커님이 주신 거 맞죠? 저한테 댓글로 이거를 남겨주신 것 같은데, 이거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좀 있다가 인생 문제에 대해서 좀 약간 혼란이 오신 거야. 그쵸? 제가 무응답을 드릴 때에는 혼자 이 채널을 막 보시면은 해결이 되는 확률이 되게 높은 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응답 못 드리면 이거는 채널에서 내가 찾아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일을 하셔도 되는데, 폴송님은 근데 후원자시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 답장을 다 드렸죠. 이 폴송님은 약간 의미가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인 게, 본 채널에 처음으로 1대1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보신 원장님. 저랑 그때 되게 몇 시간 얘기했죠. 아론님도 그 이후에 그렇게 하셨고, 폴송님은 이게 채널 아마 100명도 안 됐을 땐가? 그때부터 계셨던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혼란이 오신 거야, GD메이커님이.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만 앞에 주신 말씀은 뭐죠? 하려다가 일단 제가 해결을 해드렸으니까, 그죠? 낭만으로 해결을 드렸잖아요. 그럼 낭만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현대에서 잊혀진 자신을 사랑하는 법, 그것을 한번 보시라. 저에게 있어서 낭만은, 저에게 있어서 남자의 낭만은 남자가 살아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현대에서 잊혀진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서 깊게 나눴다.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고 싶으면 노래 자서전 한번 들어보시라. 나는 그 노래가 내 20대를 잘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 혼란이 됐다라는 부분을 좀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근데 지금 해결이 되었죠. 그러면서 요 근래 라이브를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대요. 과거 영상들을 쭉 둘러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게, 직접적으로 하라고 하신 것은 한 가지, 당면한 인생 문제들을 해결하라. 아닌데, 직접적으로 하라고 한 거 되게 많은데.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저거죠. 스스로 당면한 인생 문제가 뭘까 도무지 생각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까 보내주신 거랑 좀 달라가지고 제가 오늘 일단 답변을 드린 거니까, 현재 삶에 만족하지 않는데 과연 뭐가 문제일까 라는 고민 끝에, 문제는 인생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당면한 인생 문제가 아닌가. 제가 이거 해결해 드리기 전에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또 생각을 해봤었냐면은, 문제 파악 능력, 그것도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서 많이 결여된 부분이다. 미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해결책을 이제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남성분들은 문제 분석을 잘하는데 문제 파악을 조금 잘 못하시고, 그 문제 파악에 대해서는 제가 이 본 채널 가장 첫 라이브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문제 파악 능력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뭐 멤버십 꼭 아니더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왜 문제 파악 능력이 모자르냐, 제가 생각을 해보면 주체성이 결여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자기가 문제를 찾아서 분석해보고 해결해보지 않고, 남이 준 문제를 남이 준 방법대로 분석을 하고 남이 만들어 놓은 해결책대로 가는 거를 맞는 인생이라고 산 기간이 길다 보니까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자체가 결여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미국도 요즘에는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 한국이 좀 더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면은 문제아로 바로 인식을 해버리니까. 저 옛날에 막 선생님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이런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 그래서 이 부분을 막 얘기를 하면은 항상 선생님들이 뭐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근데 지금 저는 근데 인생의 방향과 관련된
질문이잖아요. 그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의 신념이랑 부딪히는 얘기를 선생님께 들었기 때문에 저 이 얘기는 끝나고 나서 선생님과 교무실에서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도망가서 선생님인데 남는다고 해놓고선 도망갔어. 제자가 선생님한테 내 인생 신념이랑 부딪혀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도망갔어. 시험에 안 나와. 좋은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다른 선생님이 제 사정을 들으시고 저랑 대화를 해주셨죠. 좋은 선생님도 계시고 안 좋은 선생님도 계시고. 근데 중학교 때였는데 좋은 선생님이 그래서 옆에서 제 상황을 아시고서 저랑 얘기를 해주셨죠. 자, 그러면서 이 언자님이 되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언남님이 제시하신 방향에 따르면 스스로가 스스로의 답이 되어 줘야 하거늘 나는 진정 언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낭만이죠. 메이커님, 제가 이 낭만 말씀을 잘 드렸네. 이게 남자의 낭만이죠. GD 메이커님 지금 낭만 느끼셨나요? 나는 이게 GD 메이커님이 마음속으로 이 남자의 그 뜨거운 거 뭔가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마음이 통했잖아요. 남자 대 남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였냐면은 스스로에게 답이 되어주는 남자가 되시라. 스스로에게 답이 되는 남자가 되셔서 본 채널을 스스로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또 어려움과 노고가 있을 때 쉬어가는 광장으로 쉼터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인생을 그러한 중심을 두고 스스로에게 답이 되는 남자가 인생을 디자인하는 그러한 광장으로 사용을 하셔라. 그게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채널의 쓰임새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먼저 답이 되어주시면 거기서부터가 남자의 길의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의 인생의 어려움과 노고가 더욱더 잘 보이고 뭘 해야 될지가 생각이 나며 인생을 디자인해 갈 텐데, 그때 어려움과 노고에 대해서 쉴 수 있는 쉼터, 그리고 본인의 인생을 디자인해 갈 때 마음껏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광장,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답이 되어 주시라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 채널을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더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광장이 될 수 있다. 콜로세움처럼 전사들이 서로의 기량을 갈고 닦을 수 있는. 느끼셨어요? 다행이네요. 이게 남자끼리 마음이 통했잖아요. 내가 이 방향을 남자의 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이 되어주는 인생은 외롭습니다. 정말 외로워요. 그래서 제가 남자의 길의 첫걸음은 외로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답이 된다와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중심을 찾고 싶은데 외로움이 엄습했다? 맞는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의 인생의 답이 되는 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로움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답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생각조차 없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잘못되면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확신을 갖는 데까지 오래 걸리는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의 답이 되어주면 그게 진정한 언자다. 멋있다. 이거는 내가 일부러 생각한 건 아닌데 메이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 이거는 제가 매뉴얼, 이 남자 매뉴얼로 이 채널에 수칙으로 제가 느끼겠습니다. 언자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답이 되어줄 수 있는 남자. 진정한 언자라. 모두가 언자인데 언플러그드 구독자죠. 언플러그드 됐으니까 어때요? 사회에서 주던 답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회가 주는 답이랑 내가 만들어낸 답이랑 일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사회랑 다르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답이 내가 스스로에게 답이 되어주는 인생이 사회에서 원하는 것과 일치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성공이 남이 볼 때에도 성공이 되는 삶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일단은 이 사회의 그러한 매트릭스로부터 언플러그드 되면 그러한 사람을 저는 언플러그드 구독자라고 원자라고 했는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답이 되어주는 남자와 일맥상통을 하죠. 슈퍼님이 좋은 답을 주셨네요. 같이 저랑 남자가 서로의 가치를 나누면서 마음이 통한 뜨거운 시간이 되었고, 슈퍼님은 오늘 저와 나눈 시간을 스스로의 인생의 낭만의 시작점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가 바뀌면 그때 또 나눠주세요. 그쵸? 제가 앞으로 슈퍼님의 낭만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가슴이 두근거리네. 자, 그리고 좀 더 이어가면 아버지상에게 의지하고 배움을 받는 것은 옳지만
쭈쭈쭈 막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뭐 의존, 뭐 스스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스로의 길에서 스스로의 답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필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신의 중심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들지 않고 스스로가 남자의 길에 첫걸음을 내딛으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답이 되는 인생을 걷기 시작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 근데 그러한 스트레스는 당연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당장 주어진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게 용기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메시지가 계속 맞아 들어가잖아요. 저는 제가 이 채널을 약간 자서전 쓰는 느낌으로 막 하고 있어요. 제가 내면에서 겪었던 것들, 외부에서 겪었던 것들을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당장 주어진 일을 하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외로움에서 비극은 남자의 길에 들어서는 지름길이고 그 입구부터는 지름길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스트레스를 받겠죠? 여러분. 남자의 길은 첫걸음은 외로움이다. 그 다음에 내딛는 건 용기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걷다 보면 뭐가 된다, 여러분? 채널 수축이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남자의 길의 첫걸음은 외로움이죠. 그 다음 발을 내딛는 건 용기죠. 그래서 계속 걷게 되면 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남자의 길에서 이 길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그때부터는 내가 걷는 길이 나의 길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의 길 수칙인데 수칙을 정확하게 제가 읊어드리면 남자의 길에 그렇게 들어섰죠. 외로움을 통해서 용기를 갖고 한 발 한 발 내딛게 되죠. 앞이 잘 안 보일 때. 남자의 길에 들어서면 그때부터 걷는 길이 너의 길이다. 너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답이 되어주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걷기 시작하면 슬슬 아름다운 경치가 보입니다. 신기하죠? 남자의 길의 매직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야? 뭐 경치라는 게 원래 있는 거고 길이라는 게 있고 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남자의 길이라는 것은 제가 길이라고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한 것이지 그렇게 외로움에서 용기를 갖고 계속 걷다 보면 그때부터 걷는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는데 그때 제가 가이드로 뭘 드렸냐면은 father figure의 특질들을 드렸죠. 너무 멀리 돌아가시지 마시라고. father figure의 특질들을 가이드로 잡으시면서 스스로의 걷는 길을 자신의 길로 걷기 시작하면 그 길이 본인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치가 보입니다. 창민팡님 좋은 말씀 주셨죠? 중심을 잡고 용기가 트리거로 회전의 관성으로 더 빠르게 주변을 당기는 것이 광기가 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같은 얘기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리더로서의 이거는 멘탈 포인트 오브 오리진이 넓어지면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인이 그런 광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심을 갖고 변화를 시작하면은 분명히 힘이 생깁니다. 근데 그 힘이 어떤 힘이냐면은 흩어지는 힘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당겨주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만약에 중심이 있으면 나랑 합쳐져서 더 큰 힘을 만들어낼 것이고 주변 사람이 만약에 중심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에게 흡수가 돼서 베타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베타가 꼭 나쁜 베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인생에 같이 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조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 이용이 당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너무 이용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당겨진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의 또 잠재력을 봐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는데 남자로서 이끌어주시면 또 그 사람도 중심을 갖고 있는 하나의 중심이 됩니다. 남자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렇게 서로 쌓아가는 거예요, 가치를. Up at night, yeah. Make all the demons quiet, yeah. We were built to thrive, yeah. I think that we've all had enough. What keeps you up at night, yeah. Make all the demons quiet, yeah. We were built to thrive, yeah.